피나는 노력 끝에 꿈에 그리던 축구 1군 무대에 입성하며 찬란한 미래를 꿈꾸던 청년 황준현. 할머니를 향한 효심 가득했던 청년의 꿈이 다가오기 시작하고 누군가는 은밀하게 운전대를 잡습니다. 하지만 단 한순간의 사고로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리고 도로 위에는 차가운 절망만이 남게 되죠. 긴박한 응급실 상황 속에서 그의 목숨은 간신히 붙어 있었지만 축구 선수로서의 생명은 끝이 보입니다. 가해자들은 권력을 이용해 모든 증거를 인멸하며 완벽한 범죄를 꿈꾸고 경찰 조사마저 무력화시키려 하죠. 심지어 그들은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치밀하게 움직이며 사건을 단순 사고로 위장하며 은폐를 시도합니다. 빗길 속에서 모든 흔적이 사라지며 진실은 영영 묻히는 듯 보였고 피해자의 고통은 외면당하기 시작하죠. 며칠 전 한 서킷에서 가공할 스피드로 트랙을 질주하며 자신의 건재함을 과시하던 레이서가 있었으니 바로 대한민국 최고 기업 최성그룹의 수장이자 절대적인 권력을 가진 강용호 회장이 그 주인공입니다. 그는 철저한 자기관리와 카리스마로 그룹을 이끌어온 전설적인 인물로 자식들에게도 엄격한 아버지였죠. 사장단 회의에 도착한 그는 압도적인 위엄을 과시하며 사장단 한 명 한 명의 거취를 압박합니다. 환갑이 넘은 나이에도 그의 날카로운 감각은 여전히 현역이나 다름없었고 부하 직원들을 긴장하게 만듭니다. 40년 동안 쌓아온 경영 노하우로 매 순간 감을 잃지 않으려 노력하며 그룹의 안위를 최우선으로 했죠. 그런 그에게도 예상치 못한 거대한 균열이 서서히 다가오기 시작하고 믿었던 이들의 배신이 포착됩니다. 자식들의 비자금 조성 정황이 드러나며 분노에 휩싸인 강 회장은 결코 용서하지 않겠다며 칼을 뽑죠. 강재경 사장이 몰래 조성한 3,500억 규모의 비자금 보고서는 그룹 전체를 뒤흔들 만한 폭탄이었습니다. 실로 충격적인 보고 내용에 강 회장은 자식들의 탐욕이 선을 넘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끼게 되죠. 눈치 싸움이 치열한 차 안에서 대책을 마련하던 이들에 의해 상황은 더욱 극단적인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미친 눈썰미로 사건의 배후를 추적하던 강 회장은 자식들이 저지른 뺑소니 사고의 진실에 근접하죠. 어젯밤 사고 현장에 자식들이 다녀갔다는 증언을 확보하며 배신감에 휩싸인 채 차가운 눈빛을 보냅니다. 같은 시각 병원에서 의식을 되찾은 준현은 수술은 잘 끝났다는 의사의 말에도 전혀 기쁘지 않았습니다. 유일한 희망이었던 축구를 더 이상 할 수 없다는 소식에 그는 세상을 다 잃은 듯한 표정을 짓죠. 단 두 마디로 정리된 사형 선고 같은 현실 앞에 준현은 오열하며 무너져 내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합니다. 자기 이름은 까먹어도 손주가 축구 선수인 건 안 까먹는 할머니를 생각하며 그는 다시 일어서려 하죠. 제발 다리 좀 고쳐달라고 간절하게 애원하는 그의 모습은 지켜보는 이들의 가슴을 먹먹하게 만듭니다. 그렇게 준현은 절망으로 가득 찬 재활 시간을 보내며 사고의 진실을 밝히기 위해 이를 악물게 되죠. 그러던 중 할머니와 하던 영상통화가 자동 녹화되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반격의 실마리를 찾습니다. 영상을 확인한 그는 전 세계에 단 10대뿐인 슈퍼카가 범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범인을 특정하는데요. 강 회장의 특성을 활용해 직접 증거를 전달하려는 대담한 계획을 세우며 비서실을 통해 소포를 보냅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긴장감 넘치는 첫 대면을 하게 되고 준현은 차가운 미소로 강 회장을 압박하죠. 제시된 영상 속에서 자신의 자식들이 뺑소니 진범임을 확인한 강 회장은 큰 충격에 빠지고 맙니다. 하지만 감성적인 방식은 통하지 않는다며 사과는 곧 돈이라고 말하는 강 회장의 태도는 여전했는데요. 이어지는 협상에서 강 회장은 최성FC 계약서를 가져오라 지시하며 준현을 돈으로 회유하려 시도하죠. 자네 연봉의 최고치는 50억이라며 천문학적인 금액을 제시하며 사건을 조용히 덮으려 유혹합니다. 정확한 보상 계산을 마친 강 회장의 제안에도 준현은 흔들리지 않고 거절한다면 어쩔 거냐고 되묻죠.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냉정하게 생각하라는 충고는 복수심에 불타는 준현에게는 아무런 의미가 없었습니다.
가망 없다는 의사의 말에 돈이나 뜯으러 온 놈인 줄 알았던 준현의 기계에 강 회장은 당황하게 되죠. 너 따위한테 내가 무너질 것 같냐며 비웃는 강 회장의 도발에도 준현의 눈빛은 더욱 날카로워집니다. 틀린 말은 단 하나도 없다는 사실이 준현을 더욱 아프게 했지만 그는 결코 포기할 생각이 없었죠. 일말의 고민도 없이 준현이 내놓은 대답은 강 회장의 예상을 완전히 뒤엎는 파격적인 요구였습니다. 동의하겠다는 결심이 서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자며 준현은 차가운 경고를 남기고 자리를 떠납니다. 그 시각 강 회장은 자식들을 불러들여 비자금을 전략기획실에 걸릴 정도로 허술하게 관리한 죄를 묻죠. 뺑소니 사고를 냈다는 사실보다 자신의 이름에 먹칠을 한 것에 더 분노하며 자식들을 압박합니다. 자신과 최성그룹의 가치를 훼손했다는 사실에 극노한 강 회장은 후계 구도에서 그들을 제외하려 하죠. 강 회장은 공식 발표를 위해 급히 이동하던 중 계단에서 실족하며 생사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요. 자신의 가치를 전달하려던 준현과 강 회장이 뒤엉켜 추락하며 운명의 수레바퀴는 크게 요동칩니다. 병원에서 눈을 뜬 준현은 거울 속 자신의 모습이 낯설게 느껴지며 정체성의 혼란을 겪기 시작하죠. 믿기지 않게도 강 회장의 영혼이 27살 청년 준현의 몸속으로 들어온 전대미문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같은 시각 누군가의 제보로 강 회장이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입혔다는 의혹이 대대적으로 보도되죠. 강 회장의 본체가 혼수 상태에 빠진 사이 언론의 폭격이 시작되며 그룹의 이미지는 추락하고 맙니다. 뉴욕에 있어야 할 막내딸 강방글이 한국에 들어오며 가족 간의 숨막히는 권력 다툼이 시작되는데요. 자녀들의 원정 출산 의혹과 부동산 불법 투기까지 터져나오며 최성그룹은 사면초가에 빠지게 됩니다. 힘없는 자식일 뿐이라며 모든 죄를 아버지에게 떠넘기려는 비정한 자식들의 모습이 이어지죠. 그녀가 이토록 당당하게 아버지를 병원에 데려간 데에는 소름 끼치는 보험이 바탕에 깔려 있었습니다. 수십 년간 일궈온 최성그룹의 위상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광경을 보며 강 회장은 참담함을 느끼죠. 자신의 위상이 바닥으로 떨어진 것을 목격한 강 회장은 모든 것이 완벽한 오판이었음을 통감합니다. 여론이 최악으로 치닫는 가운데 기회를 틈탄 하이에나들이 승계를 위해 분주하게 움직이기 시작하죠. 기자회견장에 준현이 나타났다는 폭탄 보고가 떨어지며 현장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수많은 카메라 앞에 선 준현은 뺑소니 사고의 진범이 바로 최성그룹의 강용호 회장이라고 지목하죠. 피눈물을 삼킨 채 무고를 주장하는 그의 연기는 여론을 선동하며 자식들을 압박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자신의 몸을 지키기 위한 숭고한 선택이었지만 그 속에는 자식들을 향한 분노가 서려 있었죠. 마음껏 안도하라며 을조리는 준현의 눈빛은 이것이 끝이 아님을 예고하며 복수의 서막을 알립니다. 병상에 누워있는 강 회장의 본체를 보며 자식들은 그동안 일만 하시느라 고단하셨냐며 비웃는데요. 추악한 대화가 오가는 지독한 타이밍에 본체의 의식이 돌아오며 반전의 기회가 찾아오게 됩니다. 준현의 몸과 동기화되어 자식들의 배신을 모두 지켜본 강 회장은 이제 직접 복수에 나서기로 하죠. 결코 알고 싶지 않았던 진실 앞에 선 그는 차라리 몰랐으면 좋았을 참담한 심정을 억누릅니다. 잘난 인생의 보상으로 얼마를 원하느냐는 질문에 준현은 결연한 의지를 담아 최성그룹을 요구하죠. 굳은 각오를 다진 그가 가장 먼저 찾아간 곳은 바로 복수의 시작점이 될 최성그룹의 로비였습니다. 최성그룹 인턴으로 취직하며 모두를 놀라게 한 그는 압도적인 카리스마로 사내 분위기를 장악하죠. 그가 배정받은 부서에서 만난 사람들은 신입사원의 예사롭지 않은 아우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합니다. 최악의 업무를 자원해서 맡겠다는 인턴의 패기에 사무실 직원들은 반신반의하며 그를 지켜보죠. 자재 이 팀에 입성한 신입 준현의 첫마디는 이미 이 회사의 주인인 듯한 노련함이 묻어 있었습니다.
주요 사업인 윤천시 SOC 사업을 언급하며 실무자들보다 더 정확한 분석을 내놓아 모두를 놀래키죠. 막내딸 강광글은 준현을 의심하면서도 묘하게 이끌리며 그의 OJT를 직접 담당하겠다고 나섭니다. 주요 사업이 왜 궁금하냐는 질문에 준현은 알 건 다 알아야 한다는 여유로운 태도로 일관하는데요. 일은 좀 하느냐는 무시에 그는 압도적인 업무 능력으로 자신의 가치를 증명하며 입지를 넓혀갑니다. 부서 내의 갈등 상황 속에서도 그는 회장님 특유의 대담함으로 상황을 반전시키며 리더십을 발휘하죠. 해야 할 일을 보면 먼저 움직이는 스타일인 그는 동료들 사이에서 어느덧 없어서는 안 될 존재가 됩니다. 로봇처럼 빠르고 정확한 일 처리에 사무실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꽂히며 찬사가 쏟아지기 시작하죠. 회식 자리에 에이스로 거듭나며 순식간에 사내 슈퍼인싸가 된 그는 정보를 수집하며 반격을 준비합니다.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흔들림 없는 눈빛으로 자신의 목적지를 향해 나아가죠. 홀로 남은 사무실에서 어마어마한 자금의 흐름을 확보하며 복수의 퍼즐을 하나씩 맞춰가기 시작합니다. 그가 가장 먼저 향한 곳은 본체가 잠든 병원이었고 거기서 자신의 편이 되어줄 조력자를 찾아내죠. 송경선 간호사를 향해 강요는 아니지만 싫으면 관두라는 강렬한 카리스마로 협력을 이끌어냅니다. 이어지는 신입사원 PT 면접에서 준현은 거대 기업들과의 거래 단절이라는 파격적인 제안을 하죠. 재성사단의 총집합을 유발하는 그의 기획안에 면접관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며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기획안보다 더 제대로 먹힌 그의 카리스마에 자식들은 긴장하며 준현의 정체를 의심하게 되는데요. 비자금 청구라는 초강수를 두며 사장단 회의를 소집한 그는 그룹의 판도를 뒤흔들 준비를 마칩니다. 강 회장의 핏줄 승계는 없다는 충격적인 친필 유언장이 공개되면서 후계 전쟁은 끝을 향해 치닫죠. 최고의 공신력을 가진 기관을 통해 필적 감정 결과까지 제시하며 자식들의 숨통을 조여갑니다. 이제 진짜 시작이라며 회장님의 위엄을 드러내는 준현의 완벽한 복수극은 과연 어떤 결말을 맞이할까요?